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이번 G20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교역 전쟁을 90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요구 조건들을 검토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겠다 하는 대답을 줘야 합니다. 또 반대로 그동안에 미국은 중국에게 부과하기로 결심을 했던 2,500억 상당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25% 이것을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휴전이 발표된 지 이제 48시간 이상이 경과가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결과에 대한 모호성이라든가 복합성이라든가 미해결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간에 걸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역저가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물론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해서 어제 이번 협상으로 미국의 농업 분야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협상팀에서 나온 이야기는 시진핑이 미국이 요구한 140개 정도 되는 요구사항을 읽는데 한 30분이 채 안 걸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중국이 이번 휴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 하는 이야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회담에서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약속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역전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개선하는데 그 방법이 쉽지 않다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사오는 물건이 연간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서 사는 물건은 1,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액수가 무려 3,700억 달러나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중국에게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면은 결국 이들이 손을 들고 항복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맞는 말입니다. 미국이 5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먹이고 중국이 1,3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먹이면은 결국 5천억 달러치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보통 일반들의 생각은 무역 전쟁을 하면은 양쪽이 다 피를 흘린다 그런 통념이 있습니다만은 숫자상으로는 미국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고 국내 기업이라든가 여론을 규제할 힘이 있고 미국은 이게 어렵죠. 그래서 벌써 농업 분야에 피해가 시작이 됐고 농업 지역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표밭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자칫하면은 이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리세션이 올 수도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의 소비자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경제 성장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무역 역저 문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했기 때문에 쉽게 한 가닥만 푼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교육 대표부의 강경파인 로버트 리사이저를 추후 미국의 교육협상 대표로 지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경책을 계속 쓸 계획이라는 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윗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가에게 큰 승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교육전쟁 이후에 수입 관세를 하기로 결심했던 미국산 콩과 옥수수, 가축류에 대한 수출이 그냥 계속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리노이 농가로 보면은 콩과 옥수수가 전국 3위의 산지이기 때문에 일리노이로서는 유리한 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자동차 수입 관세가 15%였는데 이것은 이제 40%로 늘린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다시 없애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부분은 퍼블릭 스테이트먼트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양측의 업계가 모두 놀라고 있다, 어리둥절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에서 발견된 특징은 대부분의 약속의 구체성이라든가 실질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겁니다. 과거 협상에서도 중국의 개괄적인 무역 역조 개선에 합의를 한 후에 실제로 구체성이라든가 실질적인 이행에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한 예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무역전쟁 스토리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동안에 미국의 증시가 계속 춤을 췄습니다. 어제도 90일 휴전 소식과 낙관적인 예상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아직도 축하하기에는 시간이 이르고 앞에 어떤 함정이 기다릴지도 모른다, 그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1조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 구입을 더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 장관 자신의 입으로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7년도 무역 역자가 물경 3,750억 달러나 되는데 미국이 중국 상품 수입이 5천억 달러,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이 1,3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싸구려, 옷, 신발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분야의 수입품은 컴퓨터였습니다. 770억 달러, 셀폰 700억 달러나 됩니다. 중국이 사가는 것은 항공기 160억 달러치, 그리고 콩과 옥수수 120억 달러치입니다. 중국의 무역이 이제 유리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전반적인 생활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봉급 수준이 크게 낮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 조작 때문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와 함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싼 상품을 원합니다. 국가의 무역 역조 이런 것보다도 먼저 내가 사는 컴퓨터, 전자제품, 옷이 얼마나 싼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잘못되면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미국의 국채, 재무부 채권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보유 달러가 물경 1조 1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18%입니다. 미국에 대한 최대의 채권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혹자는 중국이 이걸 한꺼번에 팔면 어떡할 것인가, 달러의 가치가 곤두박질 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합니다만, 그러나 중국의 돈도 동시에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강합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사지 않으면 어떨 것이냐, 미국의 금리가 금세 가파른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다가 리세션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국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의 상품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상관관계로 서로 얽혀 있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숫자만 지난 10년 사이에 34%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잡기는 잡아야 하는데 방법이 시원치 않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12월 4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가 어제 워싱턴에 도착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안치됐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스페셜 에어 미션 41으로 이름 붙여진 대통령 특별기를 통해 워싱턴으로 운구된 시신은 의사당으로 옮겨져 내일 오전까지 안치됩니다.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된 내일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은 워싱턴 내셔널 성당에서 거행되며 시신은 오후 늦게 텍사스주로 돌아갑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시신은 다음 날인 6일 오후 휴스턴에서 90마일 떨어진 텍사스 A&M 대학의 도서관 정원에 안정됩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부시 전 대통령과 충돌을 빚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포고문을 발표해 조의를 표하고 백악관을 비롯한 연방정부 건물과 군기지, 해외 주재 외교공간 등에서 30일간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내일은 국가 애도의 날 전통에 따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휴장합니다. 지나 에스펠 CIA 국장이 오늘 상원에 출석해 자말 카슈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CIA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에스펠 국장은 오늘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에스펠 국장의 이번 상원 출석 계획은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우디 정책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CIA는 정황상 빈살만 왕세자가 카쇼기 살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해 두 측근 인사의 엇갈린 행보에 특유의 직설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를 배신한 마이클 코언에게는 감옥에 보내라고 독서를 퍼부은 반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로저 스톤에 대해선 배짱이 있다며 흡족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 계정에서 그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이 재판부에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 트럼프와는 무관한 사기, 대부업, 택시업 등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수감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난달 중순 노란조끼 시위가 시작된 이래 어제 현재까지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란조끼 시위대는 지난 1일 남부 마르세유에서 80대 여성이 얼굴에 최루탄을 맞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숨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지난달 17일 이후 주말마다 유류세 인상 등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전국적으로 벌어진 노란조끼 시위 등 반발로 유류세 인상 정책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전이 벌써 등록 서류 확인 절차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쿡카운티 프레지던트 토니 프레그윙클은 어제 경쟁자인 수자나 멘도자 주회계관에 시장 후보 등록 지지자 명단을 확인해달라고 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후보들은 1250명의 지지자 서명을 제출할 의무를 지닙니다. 시카고 불스가 코치를 교체했습니다. 불스 구단주는 어제 프레그 호이버그 코치를 해고하고 부코치 짐 보일른을 새 코치로 영입했습니다. 해고 이유는 경쟁 정신의 결핍인데 불스는 금년 시즌에 5승 19패로 이스턴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수주의보가 오늘 정오까지 쿡카운티와 레이 카운티 일부 지역에 계속 발효 중입니다. 기상대는 특히 데스플레인과 건희 지역, 데스플레인 리버 부근 지역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2월 초입의 눈과 고르지 않았던 일기는 금주에 구름이 많이 끼고 기온이 내려가는 날씨로 바뀝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4도. 내일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8도. 목요일 대체로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0도, 밤 최저 17도. 금요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대로 내려가면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25도, 밤 최저 17도입니다.